환경 어떻게 지킬까? 고민하지 마. 다경, 정은 한스의 다정한 고민 상담소로 놀러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다정한 고민 상담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 관련 고민 참 많으시죠? 저희 채널로 사연 보내주시면 사연 소개해드리고 또 속 시원하게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사연 보내는 곳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메일 gkr@greenpeace.org로 언제든지 어떤 사연이든지 저희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주저 말고 보내주시고요. 또 저희 인스타그램 DM으로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우선 팟빵에서 3,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우, 달맞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연하고 자원봉사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 저희 지난번에 또 담배 이야기 맞아요. 나눠가지고 그게 좀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네, 정말 저희가 또 금연을 알게 모르게 네. 실천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았구나. 아, 네, 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애라는 분께서 네. 또 저희 팟빵에 5,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리액션이 차이가 있는 거였나요?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 사연이 이렇게 댓글 어떻게 주셨냐면 35년 넘게 피던 담배 네. 올해 2월 22일에 끊으셨대요. 그리고 나서 방송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저의 경우에는 딱 끊기는 어렵고 처음은 남의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네. 두 번째로 내가 핀 담배 냄새가 싫어지고 또 세 번째로 담배 피는 내 모습이 싫어지더니 나중에는 끊게 됐다고 하시네요. 단계가 있으셨나요? 네, 그러게요. 단계별로 3단계를 거치셨고 네. 이 과정이 뭐 짧은 게 아니라 3년 넘게 걸린 결과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2달 정도라 다시 피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남의 피는 모습을 봐도 담배 생각이 안 나요 하셨네요. 오, 진짜 와. 완전히 네, 끊으신 정말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을 또 듣고 이렇게 금연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도 또 그런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저희 네. 방송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네. 네, 또 된 사람 대기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도 재밌었네요. 청취자 사연으로 이런 방송을 만들기 위한 진행자분들의 애씀이 느껴집니다. 아, 저도 저희- 좀 이 애씀이란 단어에 상당히 네, 많은 많은 의미가 의미가 압축되어 있대요. 그렇죠. 아. 압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저희의 연기에서 많은 애씀을 느끼셨구나. 아유, 또 사연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저희 너무 힘이 나고 더 열심히 또 네. 사연 오늘 소개해드릴게요. 네, 사연도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 방송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난 생물다양성 캠페이너 최태영. 이제부터 내가 벌이 사라지면 먹기 어려워지는 것들을 얘기해볼게. 수박, 호박, 배추, 배, 사과, 키위, 딸기, 당근, 오이, 망고, 양파, 멜론, 체리, 레몬, 가지, 라임, 아보카도, 애플파이, 과일, 빙수, 블루베리, 고기, 우유, 크림커피, 화채, 아몬드까지? 이거보다도 더 많다고? 꿀벌을 살리고 싶지? 그린피스와 함께 정부의 꿀벌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줘. 네, 이번 주 사연은 저희가 네. 또 5월 하면 무슨 달이죠? 5월에 무슨 달인가요? 5월은 바로 가정의 달이죠.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족과 함께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그렇죠. 지내시다가 네, 가족들의 중심의 사연을 오늘 한번 모아봤는데요. 네, 맞아요. 네, 첫 번째 사연 듣고 오겠습니다. 야, 나 너 파운데이션 좀 쓴다. 나 화장품 다 썼어. 거기 서랍에 있어. 뭐야, 제품 바뀌었네? 원래 쓰던 거 어쩌고? 아, 그동안 내가 너무 성분이랑 브랜드만 보고 산 것 같아서 이번에 유튜브로 좀 리뷰할 때 비건 화장품 리뷰 좀 하려고. 비건 화장품? 화장품도 비건이 있어? 먹는 거냐? 나도 몰라서 좀 자세히 찾아봤는데 이 비건 화장품이 동물 실험을 안 하고 동물성 원료 대신 자연에서 나온 친환경 성분만을 사용한 화장품이래. 에? 야, 너 그러다가 네 50만 구독자 다 욕하고 이탈할걸? 무슨 소리야, 언니. 요즘 비건 화장품 폼 미쳤어. 언니도 한번 써봐. 이거 좋아. 아, 노노노노노. 나 이 쿠션 발림성 포기 못해. 원료가 바뀐 거면 화장도 잘 안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거 지금 쓴 건데 화장 완전 잘 먹어. 이거 봐봐. 너무 좋지. 그리고 언니 그 브랜드는 동물 실험하는 데라고. 아, 내가 안 쓴다고 뭐 동물 실험 안 하냐? 아, 우리가 이런 걸 반대해야 비건 제품이 늘어나지. 우리가 먼저 친환경 소비를 하자고. 아이, 난 원래 쓰던 게 좋아. 너나 좋은 거 써. 아, 진짜 고집은.
네, 네. 여기까지 비건 비건, 화장품에 대한 이 언니와 동생의 갈등이었는데요. 이 두 자매의 갈등의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또 함께 후토크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비건에 대한 거는 뭐 굉장히 그 시장이 그쵸, 확 맞아요. 늘어났는데 먹는 맞아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그 이제는 옷도 그렇고 이제 옷도 그렇고 화장품까지. 화장품까지. 네. 오늘은 이제 화장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저희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는 남성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화장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네,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화알못이라 화알못이죠. 예, 네. 화알못 화장 네, 알지 못하는 로션이랑 선크림만 말고, 바르시는 그런 분들 아무것도 굉장히 없죠. 많으셔서 비건 화장품이 뭐다 좀 일단 맞아요. 얘기를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네, 같은데 50만 유튜브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예, 있나요? 예. 아, 네, 동생분이 50만 유튜버 너무 너무 부러운데요. 이 비건 화장품이란 건 간단하게 말하면 동물 실험하지 않고 동물성 원료 들어가지 않은 화장품인데요. 그렇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화장품 속 동물 성분으로는 양털에서 추출한 기름인 라놀린과 또 동물성 지방에서 추출하는 글리세린, 올레산, 그리고 상어 간유에서 추출한 이 립밤 보습제에 사용되는 스쿠알렌, 그리고 또 동물 위장에서 추출한 탈취제 비누 등에 사용되는 스테아르산, 그리고 동물의 조직과 뼈, 피부 등에서 추출하는 콜라겐 등이 있는데 정말 많네요. 동물의 뭐 그러게요. 여기저기서 막 네, 다 뽑아 쓰는 네. 다 뽑아 거네요. 쓰네요. 네. 네, 꿀벌이 만든 벌집 밀랍에서도 추출한 이 비즈 왁스 성분 역시 동물 성분으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비건 화장품의 경우 이 비즈 왁스 대신 콩에서 나온 왁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다른 성분들을 다 식물성 성분으로 대체하는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에 사용했던 화장품 속에 정말 네. 곳곳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 비즈 왁스라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는데 네. 비즈 왁스가 이제 꿀벌의 즙을 모아 만든 거라서 네. 달콤한 향기도 나고 살짝 노란색도 음. 띈다. 그래서 약간 경도를 조절하는 가소세로 많이 쓴다고 하는데 저희가 뭐 립밤 같은 거 네. 하는데 약간 맞아요. 꾸덕꾸덕한 꾸덕꾸덕하고 느낌? 네. 끈끈하고 요렇게 그런 왁스를 꿀벌이 만든 거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제 요런 거 아예 다 쓰지 않는 게 비건 화장품이다. 이런 거네요. 또 동물 실험을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는데 이 대화를 들으니까 확실히 조금 비건 화장품 왜 써야 되는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막 이런 화장품 같은 것들 친환경 화장품이다 이러면서 유기농 화장품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게 요즘 뭐 얘기하는 비건 화장품 이런 거랑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화장품을 설명할 때 천연 화장품 네. 그리고 유기농 화장품 이렇게 설명하는데 약간 좀 혼용이 되기 좀 쉬운 헷갈리는 개념인데 천연 화장품 하면은 화학적 성분, 합성 원료 이런 게 아니라 네. 동식물이나 그런 유래 원료들을 95% 이상 함유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동물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네. 유기농 화장품 이거는 동식물을 포함한 유기농 원료를 10% 이상 함유했다.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동물성 성분이 포함되는 들어가 있는 거죠. 거네요. 예, 그래서 비건 화장품과는 구별이 된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알몬님께서 또 질문이 많으시죠. 궁금한 게 많으시죠. 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동물 성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천연이나 유기농은 네, 비건이 동물 성분이 없다라는 근데 거죠. 이게 이 비건 화장품 이런 게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각광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많이 팔리니까 많이 나오는 건가요? 네, 요즘에는 비건 화장품이 이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라고 해요. 네. 제 주변에서도 그 비건 브랜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전혀 뭐 환경에 관심 없는데도 이게 좋아서 쓴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 제가 또 최근에 올리브영도 자주 가는데 네. 그냥 브랜드마다 네. 그 곳곳에 비건 라인이 또 있어요. 네. 그런 추세예요 이제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진짜 골라서 나 이 브랜드 거 쓰고 싶은데 비건 라인도 나왔네 이러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거죠. 한국 비건 인증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건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3년까지만 해도 1,600억 원이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5,700억 원으로 4배 가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거의 뭐 10년 사이에 4배가 늘었다. 네, 그리고 오는 2025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젊은 소비자 매출 비중이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또 MZ 세대들 네. 가치 소비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면 이제 막 MZ 세대이고 하니까 이제 비건 화장품 같은 거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사실 뭐 화장품 하면은 막 올리브영 1등 이렇게 써져 있는 거나 맞아요. 행사 세일 많이 네. 세일하는 거 이런 거 사고 이랬는데 네. 그럼 비건 화장품은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인증마크 있는 그걸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이 주요 인증기관이 따로 있어요. 비건 화장품에. 국내에는 한국비건인증원이 최초의 비건 인증기관으로 설립이 됐고요. 네. 또 국제인증협회에서는 영국 비건협회 그리고 프랑스 비건협회 이브 비건 이렇게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비건 소사이어티도 있네. 네, 비건 네. 소사이어티 이브 비건. 네. 그래서 이 기관들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각각 다른 동물성 성분의 기준과 인증 절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협회마다 인증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네, 이런 통일성이 말씀이시죠? 일단 없고요. 음. 그리고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화장품 원료의 동물 실험 진행 여부랑 화장품 성분 내 동물 유래 성분 미포함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네. 이 자료가 심사가 제조 라인이나 설비에 대한 현장 실사가 없고 현장 심사가 없고 서류로만 진행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심사의 허점이다 이것이. 아, 그래서 단순히 이 인증 마크만 보고 구매할 것이 아니라 성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동물성 성분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거를 좀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쯤 살펴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이게 찐 비건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비건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요거는 네. 인증 방법이나 시스템이 좀 잘 도입이 되어야 될 그렇죠. 것 네, 같아요. 좀 실사도 도입이 돼야 될것 하고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현재의 인증 마크에는 조금 요런 허점이 허점이 있기 있다. 때문에 잘 네. 살펴보자 요런 얘기 해주셨고 자 오늘 사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자매 갈등 사실 저는 뭐 네. 오빠밖에 없어요. 언니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저는 그래서 동생이 있습니다. 자매들 보면 되게 많이 싸우더라고요. 맞아요. 여기 생각해보니까 다 남매이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저희 다 그쵸, 남매인데 자, 요런 사연에서 좀 어떤 좀 저희가 이 동생분께 어떤 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도움이 어드바이스 될까? 어떤 조언을 드릴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 말로 설득하는 거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무조건 행동으로 보여줘라. 약간 네. 물리적인 네. 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피부로 보여줘야 됩니다. 피부로 피부로 보여줘라. 전 약간 폭력적인 건 생각을 했거든요. 자매가 서로 약간 일기토 치고 같은 거죠. 싸우고요? 1대1로 뭔가 아니, 무력으로서 이렇게 아니고. 우위를 점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피부. 비건 화장품을 쓴 내 네, 피부를 쓴 봐라. 거를 이제 이 뽀송뽀송하고 착 달라붙는 이 비건의 그 느낌을 뭐 보습을 열심히 해서라든지 보여줘라. 그러면 언니도 설득이 될 것이다. 그럴 수 저는 이렇게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열심히 써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정은 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언니랑 뭐 이런 트러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옷도 다 취향이 다르고 맞아요. 먹는 것도 다 호불호가 다른데 뭐 화장품도 각자 알아서 사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다 각자 해야 돼요. 예, 근데 그거를 뭐 억지로 뭐 하라고 하기는 조금 강요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남한테 이거 내가 맞으니까 넌 틀렸으니까 내가 맞는 걸 해 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너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네. 네. 좀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아. 같아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언니가 있다. 그러면은 뭐 언니 생일이라든지, 오. 뭐 요런 날에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비건 라인 화장품을 쫙 포장해가지고, 네. 언니 이거 진짜 꿀템이 한번 써봐. 이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언니가 피부 그러니까 자매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여드름 피부 화농성 피부다 아니면 뭐 건조하다 뭐 이런 트러블을 알 테니까 거기에 맞는 걸 딱 준비해가지고 딱 써보게 하는 거지.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생색도 이제 내고. 언니가 생색도 얘가 약 먹었나. 근데 왜냐면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절대 자기 돈 주고 안 사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로 그런 걸 체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야 써보니까 괜찮더라. 그래서 언니 어때? 이러면 언니 톤이 달라. 사해 이러면서 막 칭찬해주면서. 착붙이네 이런. 예, 네. 그 착붙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제안할 것 같아요. 좋네요. 한스 쌤은
어떤 제안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이게 또 비건이다 보니까 음. 어쨌든 이런 채식주의 지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한 사람이 모든 제품을 다 뭐 비건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네. 뭔가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뭐 그린피스에서도 최소 한 끼, 최소 한 끼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최소 한 끼, 채소 한 한 끼. 끼. 네. 네. 이게 정확한 발음 잘 감사합니다. 설명해 네. 드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뭐 화장품에서도 이제 자주 쓰는 거 뭐 클렌징이나 뭐 그런 네.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좀 더 다른 화장품으로 간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너무 좋은 생각이 제안 같은데요. 네. 네. 저희가 좀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봤는데 사연 보내주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네, 꿀피부 잘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김다경양과 이한스군의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축하합니다. 딴딴따따. 드디어 결혼식 끝이다. 자기 우리 이제 어서 신혼여행 가자. 자기 너무 고생했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 이제 여행 가서 힐링 제대로 하자. 와, 나 동남아는 처음 가잖아. 너무 설레. 어머, 어떡해. 그치. 자기 내가 베트남은 3번째 여행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좋은 곳 많이 데려가 줄게. 걱정하지 마. 응, 좋아, 좋아. 우리 신랑 최고, 최고. 얼른 나가자. 자, 내가 문을 열게. 문이 열리네요. 왜 이렇게 더워? 옷 좀 벗어야겠다. 날씨가 왜 이래? 와, 잠깐만. 아니, 이거 무슨 사우나도 아니고 왜 이렇게 더워? 지금 여기 찜질방이야? 지금 몇 도야? 그러게. 지금 어디 보자. 지금 이게 맞나? 구글 날씨를 보는데 지금 44도인데? 이게 와. 날씨가 맞아? 아니, 원래 베트남이 이렇게 더운 곳이었어, 오빠? 잠깐만. 같이 가. 일단은 아, 뭐야. 3번째 왔다면서 이런 것도 말하면 어떡해.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거 지금 내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혼여행이가 몰라? 어쩔 거야? 아니 그게 내 잘못이야? 자기가 동남아 안 가서 꼭 가고 싶다며. 여기 오자고 한 건 너잖아. 아니, 내가 바쁘니까 네가 다 준비한다며. 지금 너만 믿고 왔는데 날씨 뭐냐고. 장난하냐고. 내가 무슨 기상청도 아니고 내가 날씨 점쟁이도 아니고 이렇게 더울 줄 알았냐고. 더운 게 내 잘못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이 미친 날씨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럴 거면 우리 결혼 취소해! 아이고 너무 아이고. 취소회까지 네, 갔어요. 더워가지고 네. 동남아에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신혼 네. 부부가 신혼여행을 지금- 망쳤네요. 네, 결혼이 맞네요. 파탄나게 생겼어요. 네, 안타까운 사연인데 네. 저희가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이 5월 16일 이죠. 16일인데 네. 오늘 굉장히 덥죠. 네, 맞아요. 지금 저희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네. 오늘 날씨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죠. 맞아요. 네, 대구 네. 같은 경우도 지금 33도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뭐 동남아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이제 더 더워지는 여름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연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언론에서는 뭐 괴물 폭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네. 동아시아 지역에 이 폭염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느 정도인가요, 한수 쌤? 지금 사연에도 나왔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온도가 44.2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베트남 사상 최고치의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라오스 같은 경우에도 43도, 그리고 태국 방콕이 지금 41도를 네. 기록하는 등 지금 아시아 전체적으로 다 사상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네네. 일단은 이런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이제 요즘은 지구 가열화라고 얘기를 하죠. 지구 가열화, 가열화. 지구 가열화라고 얘기를 팔팔 하죠. 끓고 있다. 네. 예. 정말 이게 심각한 일이고 최근에 또 뭐 싱가포르도 그렇게 체감 50도 이상 이렇게 기사가 맞아요. 나왔는데 아주 우리 근처의 나라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이게 한국에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떨지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네. 폭염 하면 이제 영어로는 익스트림 hit이라고 하는데 폭염 정확하게 어떤 걸 폭염이라고 정의하나요? 네, 이 폭염이란 일반적으로는
일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저희가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일 최고 기온 33도씨 이상이 이틀 연속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가, 그리고 35도씨 이상이 이틀 연속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이 여름 같은 날씨가 네. 5월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렇죠. 5월 벌써- 중순부터. 네, 5월 맞아요. 중순부터 벌써 시작이 됐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7월, 8월 얼마나 더울 거냐. 그렇죠. 굉장히 걱정돼요. 네, 뭐 여름이 그- 더 길게 가면 이제 9월까지도 가겠죠. 그렇죠. 9월, 10월까지도 그래서 더우니까. 참 이제 걱정이 벌써부터 되고 또 막 에어컨 언제 이제 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맞아요. 테고 지금 또 청소도 해야 되는데. 이건 좀 그 애매합니다. 에어컨 청소 업체 그 네. 예약이 엄청 밀려 있대요. 아, 진짜요? 네, 이제 틀어야 했어야 될 때가 됐는데. 다가오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니까 에어컨 미리 틀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약간 폭증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예전에 동남아 여행을 갔을 때 네. 그 정말 찜질방 같은 날씨여서 네. 밖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차만 타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나중에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게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게 네. 베트남에서 이번에 아까 얘기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전력난에 취할 것이라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맞아요. 네. 5월 11일 날 베트남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 올해 여름에 이제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왜냐면은 베트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력 발전이랑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요 북부 지역에 있는 수력 발전의 댐 수위가 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40%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수력 발전의 발전량도 예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 가지고 전력난에 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들은 뭐 이런 블랙아웃 이런 것도 경험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력공사에서는 대용량 전기 제품을 좀 사용하는 걸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이상 기후가 또 지속되고 이러면은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에도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희도 전기 요금이 이제 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괜찮지만 네. 그러지 못하는 야외 노동자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에어컨이 진짜로 없는 그런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이 더위는 얼마나 더 가혹할까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이제 기후 걱정이 불평등의 되네요. 문제까지도 네. 나아가는 거죠. 폭염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올해 이제 기상청에서 이 날씨, 우리나라 날씨는 어떨까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이미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5월부터 초여름 날씨가 시작될 거로 기상청이 내다봤고 5월 기온이 평년이 한 17도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6월, 7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확률은 각각 40%다. 높을 확률이 4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왜 5월,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걸로 예상하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엘니뇨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거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동아시아에도 그 해수 온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는 바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분이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매우 강한 폭염과 그리고 많은 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여름 같은 날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6, 7, 8, 9월까지 저희가 폭염,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잘 촉각을 곤두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북한도 또 이상기후에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북한이 올여름 닥칠 엘니뇨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 이상기후에 대비해서 뭐 농업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하네요. 사실 뭐 저희랑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큼 영향을 받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북한 노동신문에서 이런 발표를 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언론에도 좀 소개가 됐었는데요. 네. 북한에서 이제 엘니뇨가 발생한 해들의 특징을 보면 뭐 여름철에는 폭염과 폭우가 나타나고 가을철에는 저온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서 이런 당부를 한 거죠. 농업 대책을 세우자. 네. 그래서 정말로 이런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가족 관계가 이렇게 좀 파탄이. 극단으로 그쵸. 네, 치닫는 사연도 저희가 이렇게 오늘 접했는데 이 부부에게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까요? 아, 저는 또 네. 여기서 또 지적질을 뭐라고요? 제가 좀 할 순 아, 없지만 네. 결혼을 네. 약속한 사이면 저는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무한 이해를 해야 되지 않나. 또 혼인 서약한 지 지금 그쵸. 얼마 안 됐잖아요. 하루도 맞아요. 안 된 거잖아요. 하루도 안 될 수도 있죠. 네. 네, 굉장히 그 거기서 결혼을 뭐라고 잉크가- 서약을 네. 했어요. 안 잉크가 해보셔서. 마르기도 전에. 결혼을 안 해보셔서 안 해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아, 네. 좀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라는 어떠신가요? 기혼자의 말씀. 그죠? 예, 좀 기혼자로서 네. 이게 말이죠. 저희가 또 정말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결혼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약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살다 보면 맞아요. 정말로 그 순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고 칼로 물을 베는. 네. 내 앞에 있는 쟤는 누굴까? 아. 약간 이런 그렇죠? 어. 그래서 아마 제 편이 되는 분들이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더위, 폭염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 불쾌지수랑 굉장히 연결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우면 짜증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계속되는 찜통 더위가 자율신경계도 망가뜨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더우면 짜증이 나요. 그거를 서로 미리 뭐 이게 부부가 됐건 뭐 자식이 됐건 친구가 됐건 동료가 됐건 네. 미리 좀 감안을 하고 음. 좀 조심하자. 네. 조심하자. 그냥 뭐 지하철 타도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옆에 달라붙으면 끈끈하고 이러면 막 맞아요. 짜증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럴 때, 저 사람도 덥겠구나. 내가 짜증나는 만큼 저 사람도 굉장히 불쾌하겠거니. 맞아요. 예, 그렇게 조금은 요 시즌은 그렇게 좀 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스 쌤은요? 부부 관계가 아니라 약간 해탈한 어디 약간 네. 네. 절에서 스님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제가 네. 돌을. 해탈한 기혼자의 의견이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도 짜증이 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냥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은 일단 열도 덜 나고 그렇죠. 그렇죠. 발산하지 않으니까 좀 더 캄다운 할 수 있지 않나. 말싸움하면 은근히 더 열받잖아요. 그렇죠. 막 말싸움하다 보면 열올라서. 서로 막 격양이 되다 보면은 얼굴 더 시빨개지고 귀도 네, 빨개지고. 막. 맞아요. 더 음. 팽팽 돌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더 그러니까 호텔 오셨으니까 좀 시원하게 쿨다운을 하면서 네.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약간 그런 분노도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것도 듭니다.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너무 사실. 돌아다니지 마시고 네. 조금 쉬시는 시간 많이 맞아요. 갖는 호캉스를 것도. 즐기는 건 어떨까? 네, 그렇습니다. 네, 신혼여행으로. 네, 이왕 간 거, 그죠? 그렇죠. 음. 이왕 간 거. 뭐, 알게 모르게 저희가 뭐 그런 데이터는 모르겠지만은, 이 폭염 기간에 또 동남아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을 그쵸, 거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랬을 거잖아요. 여행을 진짜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은 지혜롭게, 예, 그렇게 잘, 헤쳐나가시길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지 바랍니다. 마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사연 가보시죠. 아구, 우리 똥강아지 왔어. 어서이라 밥 먹자. 할머니, 뭐야. 나 지난 겨울방학 때 할머니가 계속 밥 줘가지고 10kg 쪘잖아요. 우리 강아지. 내가 그것 때문에 살 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번엔 안 할 거예요. 다이어트 할 거예요. 네 나이 때 먹는 다 키로 간다잉. 일로 와서 먹자. 이래가 아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되겠나? 이거 더 먹어야 돼. 이걸 다 먹으라고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매그 없어 많이 안 차렸어. 할머니 네 생각해가지고 조금만 차렸어. 이거 먹으면 돼지 돼요. 돼지는 무슨 똥강아지지? 우리 강아지 와서 밥 먹고, 응? 할머니가 뭐 할까? 일단은 나 방학 숙제 해야 되니까 곤충 채집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곤충 잡은 거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인스타그램 올려야지. 곤충 할 거야. 네, 어디 틱톡에 올릴 올린다고? 거예요. 뭐 올려? 뭘 올려? 틱톡에 곤충 올릴 거예요. 틱톡에 올려? 네. 그게 뭐야? 틱톡 몰라요? 틱톡? 할머니 그런 거 몰라. 할머니 MZ가 아니시네. MG? 네. MG가 뭐야? 에이, 요즘 다 하는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곤충 이런 걸로 자랑해야 된다고요. 근데 곤충 없어. 곤충 에? 벌레 없고. 요새 할매 집에 여기 시골 벌레 없어. 다 죽었어. 에이, 벌레 안 보이던데 할머니 봤을 때. 뻥치지 마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소똥물이랑 물방개 이런 것도 잡아줬어요.
그 소똥구리 그거 안 보인 지 몇 년 됐는데, 몇 년 됐어. 그거, 요새 보니까 억수로 안 보이던데. 그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때잖아. 그때 몇 년이고 벌써. 그때 4년 전 아이가. 요새 없어. 요새 할머니 소똥구리 말똥구리 뭐 없던데. 진짜 없어요? 안 보이던데, 할머니. 안 보. 곤충 없어. 저 잠자리 그런 거밖에 없어. 개미하고. 괜히 내려왔네 그럼. 게임이나 할걸. 저놈의 자식이 뭐라 하는 겨. 그냥 밥이나 먹고 할머니하고 그냥 고스톱 치자. 연기 너무 연기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아이고, 제가 조금 정은쌤 할머니 빙의하셨네요, 지금. 진짜. 전세계 할머니. 저는 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혹시 지금 젊은 분장 하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네. 아, 근데 좀 속상한 할머니 맞아요. 사연이었어요. 지금 이 네. 손자놈 시키가 그렇죠. 손자가 약간 싹둥거리요. 망덕하네요. 네. 근데 뭐 요즘 뭐 손자들 다 그렇죠. 그죠? 맞아요. 네. 다 유튜브 보고 그렇죠. 게임하고 그런데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곤충, 곤충 채집을 네. 하려고 내려왔는데 시골에 할머니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곤충이 없다고 해가지고 네. 손자가 다시 올라가 버렸다는 슬픈 맞아요. 사연. 네, 저도 막 곤충 옛날에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음. 요즘은 뭐 이런 모기파리 이런 거 말고는 다른 맞아요. 곤충들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쌤들은 그러니까요. 많이 보셨나요 옛날에? 저도 뭐 산속에서 뭐 나방 이런 거 많이 봤지 뭐 그렇게 막 소똥고리 이런 거는 못 봤던 것 같고 뭐 어렸을 때는 그래도 메뚜기 이런 거는 좀 맞아요. 봤던 네, 것 같아요. 네. 저 메뚜기 옛날에 튀겨가지고 네. 먹었어요? 뒷다리를 아주 진짜요? 어릴 때 기억에 오. 그렇게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먹었었나? 약간 먹었던 것 같아요. 저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맛인지 기억이 안 나시는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메뚜기가 정말 많이 뛰어다니고 시골 가면 저희 이제 할머니 댁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지리산 네. 그쪽 오, 밑에예요. 진짜, 네, 네. 그래서 개구리도 많고 청개구리도 항상 보고 그랬었는데 음. 요즘에는 참 이 소똥구리는 사실 제가 정말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숫동구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치, 뭐 네. 네. 방앗개비 이런 그냥 우리 들판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곤충들도 많이 못 보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지금 아까 사연에서 얘기했던 숫동구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절멸 상태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절멸? 절멸 절멸 상태. 상태. 절멸. 그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좀 그래도 뭐 동화책도 있고 익숙한 곤충인 숫동구리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야생 상태로는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멸종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지역 별명에 그러니까 속하게 완전한 되는 거죠. 멸종은 아닌데 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를 그쵸. 네, 지역 절멸이라고 한다는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나타나지 않는 지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이게 그렇죠. 이게 완전 멸종 위험 네. 네, 곤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똥구리가 어. 보이지 않고 있다. 네, 절멸이다. 자, 그래서 소똥구리 과거에 뭐 저희가 제주도나 이런 데서 많이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죠? 1970년대 이후에는 공식적인 관찰 기록이 없다고 해요. 저도 그러면 사실 저희는 소똥구리를 보질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희는 다 이제 또 MZ 세대잖아요. 네, 제가 M의 끝자락에 있는 아. MG입니다. 네. 어쨌든 MG입니다. 저희 자꾸 너무 MZ를 강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저도 동화책 음. 뭐 이런 데서 맞아요. 봤죠. 뭐 그리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이런 데서 봤죠. 음. 그리고 저도 진짜 지난주에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전혀 이런 곤충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뭐 발견한 곤충 있으셨어요? 제주도에서? 뭐 그냥 이제 뭐 조그만 이렇게 날파리 같은 거는 네. 이제 봤거든요. 저는 지난주에 저희 부모님 댁에 다녀왔어요. 네. 제가 경상도 출신이어서 네. 네, 부모님 댁 다녀왔는데 모기가 음. 벌써 나와가지고 너무 맞아. 모기장을 치고 주무시는 거예요. 어머머. 막 모기 날아다니가지고 막 죽겠다 막 이러면서 막 모기를 어. 막 잡고 다니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지 않은 곤충은 굉장히 빨리 등장하고 어. 우리가 보고 싶은 이런 소똥구리 같은 것들은 발견이 안 된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소똥구리가 왜 이렇게 좀 사라지게 된 건가요? 이게 왜 사라졌냐면요. 이 소똥구리가 이 소나 말이나 양 이런 초식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분식성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똥을 먹고 사는. 똥을 네. 네. 네.
방목 가축이 이런 소, 말, 양 가축이 감소한 데다가 또 항생제나 보존제 같은 첨가물이 이제 사료에 들어갔고 또 농약도 살포되고 또 이런 서식 환경이 오염되면서 이런 소똥구리가 개체수가 급감을 하면서 결국 멸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뭐 소고기도 먹고 많이 먹지만 여기에 저희도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항생제 이런 그렇죠.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결국에는 그들의 배설물에 맞아요.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소똥구리들이 열심히 먹다가 점점 사라진다. 물론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뭐 네. 농약 살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서식 환경 오염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 곤충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리고 요 소똥구리나 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곤충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관련된 연구들도 엄청 많다라고 해요. 네, 또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 UCL이라고 많이 아시죠?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여기서 이제 생물 다양성하고 환경 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기후 변화와 현대 이런 농법이 곤충의 수를 49% 정도 감소시켰다. 이런 논문이 이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이런 발견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수분 매개자인 곤충, 이런 곤충의 개체수 감소는 곤충이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먹는 식량 안보, 건강 이런 거에도 다 해를 끼친다.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요. 2019년에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곤충종의 3분의 1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는 인간에 의한 서식지의 변화, 그리고 화학적 살충제 농약 사용 등 환경오염, 그리고 기생충과 병원체 등 생물학적인 위협, 기후변화 등을 차례로 지목했다고 해요. 역시 이 원인이 굉장히 인간에 의한 그렇죠. 다양한 네. 개발 활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 같네요. 네. 그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기후 변화라는 게 결국에 또 포함이 가장 되어 있어서 또 중요한 요인이 되죠. 네. 네, 이 곤충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징그럽게 보이고 약간 곤충 좀 잡아주세요. 당근에 올리고 이렇긴 하는데 아 곤충- 진짜 그런 당근이 있어요? 네, 막 벌레 세상에. 잡아주세요. 이런 당근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 곤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이 자연계에서. 맞아요. 왜 그런가요? 이 곤충이 수분 매개자이기 때문입니다. 수분, 네. 뭐 피부에 수분 좋은 뭔지 수분, 아시나요? 촉촉한 수분. 아, 촉촉한 수분은 좀 비건 화장품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고요. 네. 여기서 얘기하는 수분은 이제 콩가루가 이제 식물을 옮겨 다니면서 네. 이제 수정을 할 때 이 유성 생성을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요 과정이 수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쵸, 그쵸. 꽃가루 같이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꽃가루? 꽃가루. 꽃가루. 네. 뭐죠 그건? 아, 모르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MG, 꽃가루까지는 네, 아, 열심히 네. 노력해야 될 것 에, 같습니다. 바라카상을 네. 좀 한번 네. 봐주세요. 네.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진짜 곤충이 수분 매개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다. 많은 이런 식량들을 농산물들의 그런 열매를 맺게 하는데 네. 굉장히 크게 역할을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은 음. 전 세계에 있는 그런 100대 농산물 중에 70%가 이런 음. 꿀벌을 포함한 곤충으로 인해 가지고 생식을 해서 생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꿀벌 같은 그런 곤충들이 네, 수분을 꿀벌이, 해서 네, 그런 네, 수분을 열매가 계속 하는 맺어진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곤충들이 사라지면은 이 생태계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런 농산물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인류는 극심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기후 위기 이꼴 식량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분들 굉장히 많은데 사실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왜냐면은 항상 나는 먹을 게 있으니까 뭐 감자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다 없어졌을 때는 100대 농산물의 70%가 안 된다. 작물이 안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저희 그 100대 농산물 중에서는 저희가 아까 광고에서 들었었던 그 엄청난 그런 농작물들이 있죠. 맞아요. 네. 바로바로 아보카도, 애플파이. 네. 그래가지고 이런 곤충들을 보호하는데 요즘 각국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네. 정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시급한 뭐 장수 하늘소라든지 물방개라든지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 생물을 조금 이렇게 분류를 하고서 좀 복원을 해야 되고 복원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곤충들을 복원 대상종으로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복원 대상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네. 이 실험실에서 복원을 하는 게 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복원 뭐 대상종으로 정한 건 정한 거지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친구들이 살아갈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없어지고 있는데 종으로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실에서 곤충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곤충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를 보존하고 그런 개발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걸 좀 줄이는 게 그러니까요. 중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정말 이 손자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으나 곤충이 없어서 속상해하는 집에 네. 간다는. 혼자 좀 혼내야 네, 될 것 같긴 한데 네. 네, 요런 할머니에게 어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사실은 참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답이 너무 빈약해서 제한적이죠. 네, 제한적인데 저는 뭐 이런 곤충 백과 이런 거 손자랑 같이 보면서 사실은 점점 우리가 이런 곤충들이 멸종되어 가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런 책으로만 봐야 하는 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아이와 함께 나누면서 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라도 찾아서 좀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미약하게나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몇십 년 뒤에는 진짜 곤충들이 거의 다 멸종하면은 그러니까요. 다 진짜 사전에서밖에 볼 네, 수 없을 것 같아요. 공룡 보는 것처럼 애들이 이제 곤충을 진짜 보게 될 그렇게 수도 있는 생각하니까 되게 와닿는다. 예. 거잖아요. 네, 그러네요. 눈에는 없고 그냥 그림으로만 보는 음.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어 안타깝네요. 할머니 고종 할머니 시대에 이런 게 있었대 뭐 이러면서. 그러죠. 네. 참 다영 쌤은 또 안타깝네요. 어떤 거를 좀 뭐 추천하시나요? 저는 이제 손자를 붙잡기 위해서는 돈줄을 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할머니 플렉스. 아. 좀 현실적인 방안을 생각해 보자면 손자와 같이 이런 곤충들이 많은 국립 생태원을 견학해 보는 건 어떨지 또 제안을 드려보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뭐 생태 곤충에 대한 해설도 들을 수 있고 또 요즘에는 가상현실 체험도 있다고 해요. 오. 예를 들어서 동물의 몸속에 들어가는 VR 체험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다양하게 있다고 하니까 이런 곳에서 또 체험학습 숙제 네. 손자와 같이 재밌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스쌤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재밌게 이렇게 곤충을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우리 채널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크리에이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정브르 같은 채널도 있고 정브르, 네. 네, 파브르를 따와가지고 따와가지고 만든 채널인데 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정은쌤도 엄청 추천하는 채널이 있으시다면서 네,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채널인데 에그 박사라고 안녕하세요, 에그 박사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양한 실험을 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또 그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곤충 크리에이터거든요. 그러네요. 곤충들이 레고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네요. 근데 그게 보면은 저도 재밌어요. 왜냐면 저도 잘 못 본 곤충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되게 할머니와 손자 아니면 엄마와 아들 이렇게 같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꿀잼 채널들 네, 조회수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것도 네. 좋은 제안 같아요. 네. 요즘에는 이런 것들 그래도 활동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더 네, 관심을 있어서 네, 교육적인 목적으로 같이 또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 방송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가정의 달 특집으로 뭐 할머니와 손자, 언니와 동생, 뭐 신혼부부 신부부, 이런 그쵸. 사연들로 이야기 나눠봤는데 뭐 가정의 달뿐만이겠습니까? 언제나 저희는 또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그쵸.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서 맞아요. 오늘 좀 어떠셨나요 다들?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도 이 사연들을 좀
참고해서 네. 우리 가족들한테 음. 좀 더 독려하고 네. 네? 더 품고 아. 이런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내 옷 뺏어가는 언니 좀 더 품고 좀 더 이해할 수 네. 있고. 여행 가서 빡치게 하는 남자친구. 신랑. 네. 조금 더 품고 이런 기회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또 제가 또 기혼자이자 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유니세프에서 네. 그 아이들하고 기후 위기 이야기하는 법 해가지고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와닿았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네. 있나요? 일단은 정보를 함께 찾아봐라.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봐라. 오. 아이가 뭐 아무리 횡단무계한 얘기를 하더라도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고 뭐 함께 자연으로 나가서 뭐 이런 뭐 나무도 보고 구름도 보고 거미도 보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봐라. 그리고 이런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이와 함께 고민해봐라. 그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런 이게 그냥 무작정 솔루션을 줄 게 아니라 같이 찾아봐라. 그렇죠. 네, 듣고 네, 네, 네. 같이 고민을 해보는 그런 음.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결국에는 그 눈높이에서 네. 같이 대화하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할머니면 할머니의 눈높이에서 또 같이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좀 작게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족들이 어쨌든 가장 가까운 사이인 거잖아요. 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이 밀접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기후 변화나 아니면 우리 환경에 대한 좀 위험, 그런 위기 같은 것들이 정말 우리 현실로 다가왔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코앞에 왔다. 네, 코앞에 왔다. 지금 바로 앞에 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깻잎 한 장이 남아 있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좀 더 많이 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이런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사연 들으시면서 작게라도 기후 위기에 대한 아주 스몰 토크 가족분들하고 해보시기를 저희가 추천드리면서 그리고 스몰 토크를 저희랑도 함께 댓글로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